네, 우크라이나 미국 주도의 휴전 계획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소식.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0일간의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이를 수락해야만 휴전이 발효됩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받아들였으며 이제 공이 러시아 측에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배경 미국의 중재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7시간 넘는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휴전의 일환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을 해제하고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러시아가 이 휴전에 대해서 30일간 즉각적인 휴전에서 수락을 해준다면은 우크라하고 미국 간은 우크라의 핵심 광물 히토류 자원 개발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체결 서명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서명한 건 아니고 러시아가 지금 이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번 휴전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됐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내용. 우크라이나는 전선 전역에서 모두 전투 행위를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30일 휴전. 미국의 안보 지원 체계.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추가적인 안보 지원 제공한다. 러시아의 참여 필요. 휴전이 성립되려면 러시아도 동의해야 하며 미국이 이를 설득할 계획이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이 제안을 수락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 휴전은 전선 전체에 적용.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번 휴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우크라이나는 첫 순간부터 평화를 원했습니다. 이번 휴전은 미사일 드론 폭격뿐만 아니라 흑해와 전선 전체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해야 하며 러시아가 동의하면 즉각적인 침묵이 유지될 것입니다. 휴전의 적용 범위는 흑해 및 주요 항구 지역, 전선 전역,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중단. 휴전 협상과 동시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히토류.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 자원, 리튬, 배터리 생산 관련해서 글로벌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장의 핵심 자원이죠. 리튬. 요것도 있고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그다음에 코발트도 있고 히토류도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제품에 용도 사용되고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필수적이다. 니켈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 코발트도 있니.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 및 내구성 증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치? 빨리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경제 재건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광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거죠. 전후의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현재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러시아의 기존 입장, 강경한 조건 요구, 러시아가 점령지 포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러시아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서방의 개입 반대. 미국이 중재하는 협상을 부실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전장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러시아가 경제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추가적인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지 향후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고, 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하에 30일간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30일간의 휴전이에요. 영원한 휴전은 아니고. 이제 러시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안보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정보 같은 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거죠. 안보 지원도 다시 재개한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단했는데 다시 재개. 휴전 조건으로. 협상 조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근데 미국의 가장 핵심은 그거죠.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 개발.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이걸 활용해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 러시아의 반응이 변수다. 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국제사회 반응과 러시아의 결정이 휴전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히토리오니까 반도체에도 영향 주고 근데 여기 배터리 써있진 않겠지. 전기차에 영향을 주거든. 여기 보게 되면 히토리오만 있는 게 아니라 니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어. 그래서 요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봐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0일간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휴전은 미국 정보 공유 및 안보 지원 재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내 핵심 광물 자원 개발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증시를 좀 체크해 봤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다 연결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전기차 쪽이에요. 2차 전지 쪽. 그래서 오늘 어디가 올라갔죠? 아까 보셨다시피 테슬라 종목이 올라갔잖아. 물론 테슬라 종목이 뭐 그거 말고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자동차를 사겠다, 구매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어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발언이고 봐봐, 그치? 오늘 엔비디아가 1.66인데 테슬라가 3.79로 올라갔잖아. 그런 이제 겉모습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큰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종목, 배터리 전기차, 일렉트릭 비이컬 산업.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이쪽이 좀 알버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알버말 빠졌다. 알버말 빠졌구나. 테슬라만 올라갔구나. 그러나 테슬라 전기차 쪽. 그럼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은데 알버말 빠졌으면. 근데 뭐 그래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러면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뭐 시장 반응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시장은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움직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뭐 2차 전지 이런 거.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빠졌던 뭐 2차 전지 쪽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다. 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살짝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히토류하고 광물 자원이 있다 보니까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와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